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대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겸 기자입니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대기업 두 곳이 미국당, 그것도 애틀란타에서 K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한인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소송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몇 해 전에 그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특허권 다툼이 있어서 국제 소송까지 이제 비화됐었는데 오늘 소송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국지의 한국 대기업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적재산권 소송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은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갖고 공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애틀란타 한인 사회의 경제 분야에도 파장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LG화학이 한국 시간으로 12월 1일자로 배터리 사업뿐만 분사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LG 화학이라는 거에 익숙해 있어서 그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두 용어를 좀 혼용해서 쓰더라도 시청자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송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이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진행되는 동안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이번 달로 20개월째를 맞고 있는데요. 양측의 싸움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배터리 기술을 놓고 특허 분쟁을 벌여서 간신히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작년 4월 LG화학이 다시 소송을 내면서 배터리 전쟁이 또 한 번 촉발됐고요. 그 땅이 미국인 거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배터리 기술을 도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했습니다. 소송 비용만 한화로 수천억 원대에 이르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배상금도 1조 원대에 달한다는 관측이 있어서 양측 모두 명운을 걸고 달려드는 모양새인데요. 워낙 큰 액수가 걸렸고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법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을 심리해온 그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지난 2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예비 판정 결과도 되게 관심이 가지만 최종 결과가 10월에 발표될 계획이었는데 그게 12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난 2월 예비 판정에서는 SK가 패소를 했는데요. 오는 10일이죠. 10일 최종 판결에서 ITC가 LG의 손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은 원칙적으로 배터리 소재를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셀과 모듈 등 부품과 소재를 조지아의 공장으로 가져올 수 없게 되면 잭슨 카운티에 있는 배터리 공장 가동이 큰 지장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양측 모두 매우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SK 경우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돈이 외국 기업으로서 투자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SK가 패소하면 조지아 공장 가동도 멈추고 또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한인들 또 한인 사회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엘라바마 공장과 기아자동차의 조지아 공장 그리고 테네시주의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지역 한인 커뮤니티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일종의 낙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대기업이 특정 지역에 터전을 잡게 되면서 그 지역이 동반 성장을 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공장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장 기공식을 참석했을 때 그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그 낙수 효과가 애틀란타 한인 사회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 허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예상되는 낙수 효과는 SK가 메트로 애틀란타 한인타운과 인접한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고용 인력이 늘고 주재원이나 출장자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한식당과 한인 상점 등의 고객이 증가하고 로컬 정부들이 한인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한인을 대접하는 수준이 달라지면서 한인의 위상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장 1차 벤더와 2차 벤더 업체에 한인들이 많이 관여하면서 한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판결 결과와는 별도로 한인사에서는 SK의 사업이 존속하기를 기대하는 이해관계인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기대 여론도 형성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소송이 아까 20개월 정도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이 이어지면서 또 예상하지 못한 잡음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양사의 소송은 법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시장 선점을 놓고 사활을 건 자존심 싸움 모양새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치열한 로비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LG화학이 활발하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당시 LG 화학이 정관계까지 또 연방 상무까지 전방위로 물밑 로비 활동을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로비스트 활동을 등록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화학이 지난해 4월 19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USCPSC라고 하죠. 이곳을 상대로 로비하기 위해 처음 등록을 한 이후 최근까지 31만 달러 상당을 로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로비스트로 등록만 하면 활동하는 것이 합법이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로비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로비스트를 양성화했기 때문에 등록된 활동에 한해 합법적이고 또 장려하기도 하는데요. LG화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로비 활동을 했는지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비스트 활동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따르면 LG화학은 다양한 로비스트 그룹을 고용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로비 자금 총액은 지난해 10만 5천 달러에서 올해는 11월 23일, 가장 최근이죠. 최근까지 20만 6천 달러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총 31만 1천 달러 정도인데요. 이 비용이 모두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한인 동포들이 생각하는 불법 로비라는 뉘앙스와는 다르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G화학의 로비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 SK와 관련되지 않은 것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주제인 SK와 관련된 용도를 알기 위해서 허 기자가 그 SK 한국 본사와 연락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LG화학,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한국 본사에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팀 관계자 2명과 3차례에 걸쳐 도합 1시간 정도 팩트 확인 취재를 했는데요. 편의상 LG화학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LG화학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LG화학 서울 본사 관계자는 그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역이 전부 다 SK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CGCN과 덴톤스, 호간, 밀러 등 4곳이 SK 관련한 로비스트 그룹이고 포토맥과 아킨스 건프는 SK와 관련된 로비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시 통화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자담배 등 다른 건과 관련된 소송들이 있어서 포토맥과 아킨스는 다른 용도로 로비스트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로비에 사용된 전체 자금 중에서 SK와 관련된 로비 자금은 그 액수가 좀 낮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킨스의 2만 달러, 그리고 포토맥, 가장 액수가 많았죠. 13만 5천 달러를 합쳐 15만 5천 달러는 SK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LG가 밝혔고요. 그러면 LG화학의 설명대로라면 SK 로비 자금은 온전히 약 15만 달러,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로비스트 활동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인 목적 등을 밝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들이 보고서에 적혀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로비스트 보고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의 목적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로비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LG화학 관계자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공개된 정부 기록에 따르면 LG화학과 로비스트 고용 계약을 맺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LG화학의 공식 법률 대리인을 통해 로비스트로 고용된 포토맥 법률 그룹은 앞서 언급드린 미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작년 4월 19일에 처음 로비스트로 등록하고 3일 뒤인 4월 22일 로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포토맥의 로비 활동 보고서를 보면
목적을 적는 난에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의 수입 관련 연방 규제 정책 활동을 위한 로비 활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5천 달러를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미국 현지에서 제품 테스트를 통해 리콜을 시행하는 기관이고요. 전자담배에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LG화학 관계자의 설명만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서울 본사의 관계자도 기자가 물어볼 때 모든 내용을 다 일일이 다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LG화학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합법적인 로비를 했던 부분만 인정이 되고요. 포토맥이 집행한 모든 로비 비용은 13만 5천 달러인데요. 이 액수가 전부 SK 로비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적어도 7만 5천 달러는 전기차 배터리 셀과 관련된 로비일 수 있다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7만 5천 달러. 합법적인 로비가 광범위하게 펼쳐진 것 같은데 그 로비 활동 중에 소비자위원회 말고 또 어떤 기관들이 있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로비 활동 보고서에 적힌 대로라면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백악관입니다. 로비스트 회사인 CGCN 그룹은 10월 30일에 처음 등록해서 11월 1일에 백악관에 4만 1,600달러 정도를 기부하고 로비한 것으로 기록했는데요. 이 시점은 12월로 미뤄지긴 했지만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10월 26일로부터 며칠 흐른 뒤입니다. 로비 대상을 적게 되어 있는 17번 항목을 보면 연방 상무부와 국토안보부, 대통령실, 부통령실 등이 포함됩니다. 아까 좀 전에 그 LG화학 본사 측과 그 통화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본사 측에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네, LG화학 측 로비스트인 CGCN 그룹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ITC 결정을 지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백악관과 행정부 관리들을 교육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 LG화학이 조지아 정치권에서도 로비 활동을 했다는 말이 한인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네, 애틀란타 한인사회에서는 올해 6월 SK 근로자의 추방과 10월에 SK 공장 인근에 이민 경찰이 들이닥친 사건과 정치인의 활동을 연결시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SK 공장이 있는 잭슨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는 더그 콜린스 조지아 연방 구지구 하원 의원의 돌변한 태도 때문에 이런 여론들이 조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올해 8월, 9월에 SK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채용이 일어난다며 비난하는 성명서를 2차례 발표를 했고요. 폭스 방송에 출연해서 SK이노베이션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8월에는 콜린스 의원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CBP, 세관 국경보호국에 SK이노베이션이 불법 채용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때부터 대놓고 SK와 대척점에 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로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정황들이 제법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로비 때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LG가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한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로비스트 관련 법률은 로비스트가 코퍼레이트, 즉 상사 기업을 위해 직접 정치인에게 로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LG 서울 본사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부와 로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의 기부 내역을 공개하는 오픈 시크릿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부한 내역들이 있는데요. 그 아래 설명을 보면 이 기관들이 직접 도네이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에 속한 개인, 코카콜라에 다니는 임원이 했거나 PAC라고 하죠. 기업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내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LG가 법률 대리인인 로펌을 통해 고용계약을 간접적으로 맺은 로비스트 회사들은 비단 더그 콜린스 의원 말고도 많은 정치인들, 이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65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로비 회사들이 로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계 맺기 활동으로 봐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더그 콜린스 의원이 의견을 보내왔는데요. 콜린스 의원은 의견을 쉐어해줘서 고맙고 지역구로부터 제기되는 건의는 모두 감사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보내주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10월 그 아이스가 SK 공장 근처 숙박업소를 단속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SK 측에서만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컨트랙터, 그러니까 하도급 구조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하도급 회사들이 불법으로 고용하려 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통감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의 계기로 삼고 성장통을 극복하겠다는 입장이었죠. 한인 동포 또는 기업이 서류 미비자에 대해 냉혹하게 제보를 한다거나 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정서적으로는 일단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법규를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신인도 제고, 더 나아가 미국 사회의 물줄기를 바꿀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경우든 불법 채용 문제에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K는 올 한 해 동안 그런 변화를 감내하는 시기를 겪은 것이고요. 아는 분에게 들었는데 최근에는 하도급사에서도 신분이 되는 분들을 아름아름으로 찾기까지 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철저하게 제도약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발돋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는 가운데 조지아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과 상사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조지아에 진출할 것으로 주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애틀란타 한인 사회와 진출 기업들이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9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